일단 오늘 항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당시에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또 다시 국회에서 또 당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소를 3차례 바꾼 것을 두고 국회 표결을 좀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 하는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총회는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은 오늘 여기 있었던 246호를 번갈아서 합니다. 당연히 의총을 하면은 일단 의총 장소를 실무진 판단으로 그날 예결위장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예결위장으로 그렇게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장으로 의총 장소를 공지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입장 좀 들어봤고요. 일단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 또 쟁점이 되는 부분, 또 영장이 청구돼서 앞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했는가, 또 그 목적성, 혹은 뭐 그 전에 사전에 알고 이런 부분을 좀 도왔는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일 텐데 김채구 의원님은 지금 이 지점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갔었고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사에 있다가 같이 국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설왕설래 여러 가지 뭐 장소가 국회 당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쟁점은 그거잖아요. 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그 대통령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 대통령실에 막아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느냐. 그래서 막기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당황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대통령실과 따로 그 주고받으면서 네. 지금 확인된 건 대통령,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홍철호 그때 정무수석과 정무수석.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통화 내용이 예를 들면 이 표결을 막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자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빼도 박도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게 혼선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이렇게 발부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이걸 정말 방해할 직접적인 목적이었는가 하는 부분이 특히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영장 청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짐작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번복만 했다고 해서 특검이 영장 청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다 봐왔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계로 분류되는 18분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실제 표결을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받는 의혹들의 핵심은 결국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와 이런 본회의장에 대한 번복뿐만 아니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18명의 의원들에게 지금 당사에 모여 있으니까 나와라라고 하는 종용이 있었다든지 실제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이 핵심인 것인데 특검은 충분히 그 행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번복만 해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그 거취 문제를 종용했는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 변경 이걸 좀 넘어서서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을 특검이 좀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번복을 한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건 대통령실이 직접 제동을 걸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이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에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요. 여당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정쟁 속에 대통령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헌법에서 제기하는 그 소추의 문제는 중지된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은데 이것이 입법까지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간다면 오히려 반대로 재판 중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우식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인데 입법이 왜 필요하겠느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사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오히려 논란거리를 만들고 대통령을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넣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아마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거리를 굳이 대통령까지 끌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를 정부 여당에 줬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박수현 의원이 직접 기자들에게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좀 설명도 하기도 했었다 보니까 이게 이번 달 내로 추진되는가 하는 그런 짐작도 있었단 말이죠. 당장 민주당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문희석 의원이 원내에서는 재판중지법을 언제 통과시킬지 추천할지 이런 게 논의된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왜 나왔는지 의문이다 하는데 그 의문점 어떻게 좀 해소하게 왜 됩니까? 나왔는지 본인들이 설명해 주셔야지. 네. 국민들한테 나왔습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누구든지 그런 생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그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 사인을 낸 거예요. 경고를 한 것이다. 이거 정무수석이 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개 저런 경우는 마쿠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네. 공식적인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저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이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것을 국정안정화법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저거 대장동 주범들이 징역 6년, 8년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고 나니까 뜨거라 해서 저 법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성남의 그 수뇌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추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게 됐고 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틀들 말이에요. 거기 보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대장동의 주범들이 형량을 받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사실상의 사심죄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당에서 저렇게 총력으로 방어진을 펴는구나 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상당수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민주당에서 만들어냈어요. 민주당에서 스스로 그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말이 돼?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고 국민들도 의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심각한 경고의 사인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다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옐로 카드 받은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내게 된 배경이 온갖 술수를 떠가지고 대통령을 논쟁 속에 넣으려 그러고 법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흔들고자 하는 이 정쟁적인 요소들을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시정연설에 나와서도 그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했던 얘기가 인식 모독적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재판이나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적인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논쟁을 충분히 띄워줬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정확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재판이 중지되는 논란들은 이미 헌법적인 그 불소추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사법개혁은 법원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한민국 전체가 논해야 될 내용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대통령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충분히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실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저희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 반대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연관된 것들을 보는데 그 모든 것 법안들이나 추진하는 것들이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목표점이 거기군요.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민주당이 저희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비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